이제 세계적인 뉴스가 된 북한의 파병 얘기부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우리 국정원에 이어서 미국 정부까지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용현 국방장관, 북한은 파병이 아니라 총알바지 용병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시죠.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그런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하고 포탄 위주가 되고요. 약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습니다.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 뭐 이런 어떤 병력을 포함해가지고 한 12,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오늘 저희가 이 세계적인 문제가 된 이 북한의 파병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위원님 모셨습니다. 차 위원님, 네. 오늘 국방장관이요.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네.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그리고 무기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이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네. 또 자기 나라 군복을 입은 게 아니고 러시아의 군복을 입은 걸 보면 그렇죠. 용병으로 팔아넘긴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용병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병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체적인 군복이라든가 지휘 체계가 없고 그 명령을 받는 쪽에 군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마 정보 국방부는 나름대로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병으로 부르는 기준이 있죠. 교전 당사국이 아니면서 아무런 이 근거도 없이 예.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지금 받고자 나선 거겠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뭐 나중에 밝힌다면 네. 틀림없이 금년 6월에 맺어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예로 들 거예요. 이 북러 4조에 조약. 군사 지원을 상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 4조의 전제가 외부로부터 침공받아서 전쟁 상태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궁색하게 침공받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작전을 특별 군사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석이 안 맞는 거고요. 이 돈바스 지역의 점령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전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당성 문제에서도 용병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최근에 러시아 부대 안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북한 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 이동하면서 말하는 영상들 잇따라 공개가 됐는데 북한군이 파병한 부대가 최적의 특수부대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너무 앳되다라는 평도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군인들이 폭풍군단이 최정의 특수부대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 반면에 공개한 영상들이 체격도 예소하고 얼굴도 굉장히 앳돼 보이던데 국방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뭐 11군단 폭풍군단 위주로 편성이 됐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과연 그 병력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병력을 대체해서 옷만 바꿔 입은 것인지 그것은 확인이 좀 제한됩니다. 우리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입영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군인들이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17살부터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차 의원님. 네. 이런 전망도 있어요. 평가도 있어요. 숙련된 병력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일부러 어린 군인들을 뽑아서 보냈다.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렇게 어린 군인이 나오는 이유가 네. 최근에 개편되기는 했지만 북한 학제에 따르면 우리보다 고등학교를 2년 정도 먼저 졸업하게 돼 있어요.
물론 과정이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될 위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17세에 군대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고 징집된 지 얼마 안 되는 인원을 내보냈을 가능성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북한이 대표적으로 영양 상태 때문에 체격들이 왜소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2, 3년 있었다라고 해도 19세, 20세거든요. 예. 생각보다 어려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신병들 위주로 보냈다라고 할 때 지금 추정되는 게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내에서도 정예군으로 불리는 폭풍군단 소속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서 거의 정말 아무런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사실 북한군 전력의 허상이라는 오히려 이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알게 모르게 나중에 북한 쪽에다가 소식이 알려질 경우에는 인민군 전체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이 북한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의 일부만을 지금 본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17세 위주로 어린 병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분명히 뭐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저렇게 어린 병사들 위주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예.